그게 이제 대중화가 이미 된 그렇죠. 그래서 단계라.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가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예. 이번 11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선거를 갖다가 첫 완전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선거 포스터,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후보 인물만 좀 선거 포스터로 예.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는 이 포스터를 자꾸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규제가 돈만 있으면은 매일 바꿀 수도 없구나, 있어요. 없구나. 예. 네, 돈만 있으면 매일 바꿀 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거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 이미지를 갖다 AI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AI들이. 네,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저렴해졌으니까 음. 디자이너 구하려면 디자이너가 그럼 저 이거 3일 걸려요. 맞아요. 3일 걸려서 바꾸고 이거 인쇄해가지고 이틀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바꾸다가 그래? 그러면은 AI가 1시간 만에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러면 바로 찍으면은 내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AI가 중요한 메시지들을 만들어가지고 예.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AI 선거전을 치렀거든요. 물론 오용도 많이 됐지만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또 극우. 네. 사실은 미국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AI 예. 회사를 2개를 샀고요. 예. 민주당도 하나 샀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국에서 대선 전에 네. 대선하고 원래 이제 중간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네. 그 선거 전에는 AI 규제 안 할 거라고 봐요. 우선 자기네들 쓰고. 쓰고 나서 부작용은 문제점들 나중에. 부작용이 드러났으니 예. 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책이나 가치나 철학이 올곧이 그 이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AI가 판단해서 또는 AI가 대중을 읽어서 대중한테 맞을 만한 이미지를 그날 계속 이렇게 전달해 물론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전략과 사람의 예. 판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이 졌어요. 예. 여당이 이제 진보당이고 예. 야당이 보수당인데 그렇죠. 여당이 예. 졌는데 여당은 이미지를 어떻게 살렸냐면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독립시키고 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삼인주의 계열이 사회주의적 계열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후보를 좀 예. 그런 이미지로 사회주의적 소련식 이미지에다가 예. 노인들이 막 옛날을 생각하면서 선망하는 이미지, 과거를 회상하는 이미지로 막 만들고 그리고 또 저쪽 그 야당 후보가 네. 예를 들자라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미래가 있다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여당 후보가 비방을 했죠. 어떻게 네. 저 친구는 아이들의 장기를 팔아가지고 음. 돈을 벌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예. 또는 야당 후보가 사실은 여당이 조금 악의적으로 더 썼어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좀 선거 그러니까 유세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되게 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 나이 들어서 그렇고 제 사실 마약한 것 같아. 마약하면 이런 식의 어떤 비방전을 할 때도 AI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페이크가 많다 보니까 예. 뒤에 숨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1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했었는데 결선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스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녹음 파일이 나간 거죠. 근데 자기- 그게 진짜예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저거 AI가 만든 거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의아해 AI가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진짜인데 진짜 음성 파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르헨티나 선거가 사실은 이번에 난장판이 됐네. 난장판이 결국은. 됐죠. 그래서 그거를 뉴욕 타임즈가 진짜 구체적인 사례와 영상까지 이미지까지 해주면서 이 문제를 미국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되게 큰 숙제를 남겨줬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현실과 가짜 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예. 뉴욕 타임즈가 더 위험한 얘기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 이제 영국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아르헨티나 선거를 분석한 거.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이건 AI가 만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 그리고 선거 포스트에는 이건 AI가 만들어서 다 쓴 거라는 거예요. 다 써져 있어요. 네, AI 만든 거 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이 효과가 훨씬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는 길게 쓰는 것보다는 네. 시각 한 방이 많은 논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지금 이렇게 파티잔들 이 당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훨씬 더 파티잔을 조직하기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동원하기에도 좋다. 동원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을 갖다가 설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당파적으로 한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논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나이가 8순이신데 네.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엔 저한테는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한다는 거에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네. 그 근거 대시라 그랬더니 근거를 못 대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근거를
명확하게 몇 개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저한테 막 설득을 시도하신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전에 있어서 이런 AI가 아직까지 진화되고 있는 거, 나중에는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페이크다, 예. 가짜다,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예. 충분히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논리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어떤 한계, 네. 약점 뭐 이런 거를 AI가 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터미네이터 마지막 편이었던가요? 마지막 편에 나왔던 그 AI가 지배하는 세상 같은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거는 네.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 갓파더라고 얘기해. 예. 딥마인드의 갓파더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프리 힌튼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제자들이, 엄청난 수제자들이 다 구글에 가 있고 메타에 가 있고 오픈 AI에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제프린트가 토론토 네네, 예, 토론토 대학 토론토 대학 교수. 교수였다가 예. 그 다음에 구글 브레인에서 10년 일하다가 얼마 예. 전에 퇴직을 하면서 예. 75세에 퇴직을 하면서 예. 뉴욕 타임즈에도 5월달에 칼럼을 썼어요. AI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일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셀럽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랬지. 토론토 예. 총리가 한번 식사하자, 예. 영국 총리가 나랑도 식사를 하자, 예. 독일 총리도 나랑도 식사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자,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뭔가 이 지금 시대에 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컨퍼런스 가서 돈 많이 받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제프리 힌튼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래요? 2016년에 제프리 힌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음. 딥마인드 기술이 진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학과는 CT나 MRA나 그렇죠. 엑스레이에서 예. 우리의 질병을 판단하는 분들이죠. 2016년에 얘기했는데 5년 지났으니까 2021년이잖아요. 벌써 2021년 지났는데도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물론 방사선학과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들이 대체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이지 대체 수단이 아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으로 좀 3000%로 빠져서 얘기하면은 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아. 되게 오랫동안 저는 더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을 AI를 잘 쓰는 사람이 대체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데 예. 과거로 한 20년, 30년 전에 하면 엑셀을 하나도 못 다루는 사람과 그렇죠.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 고용하고 엑셀 못 다루는 사람들은 고용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벌써 생기고 있고 AI는 전혀 써보지도 않고 그냥 AI 좋다더라 와우 와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흐름인 거지. 그렇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AI가 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AI를 잘 쓰는 사람을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가 저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나의 업무에 어떻게 AI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여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포드가 네.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가 자동차 산업에 도입을 하면서 모델 T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 자동차 산업을 싹쓸이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공장에 노동자도 더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팔리니까요. 그랬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더 잘 팔기 위해서 마케팅 부서도 필요해요. 사람 더 뽑았죠. 그랬네요. 사람 많으니까 인사과 직원들도 필요하죠.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일부 마부의 일자리는 없앴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연관 일자리, 정비소도 지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교통순경도 생기고, 과거에는 그렇죠. 교통순경도 없다가 여러분들 자동차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깜빡이가 없었어요. 사고 나니까 깜빡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고, 네. 냉장고가 처음 됐을 때 얼음 공장들 다 없어졌죠.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까지 얼음 공장 맞다. 동네마다 얼음 많이 팔았었어요. 맞다. 다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네. 일자리 지었지만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음식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면서 관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하나를 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AI가 응용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질 것인가, 나의 일이 얼마나 생산성이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와. AI를 잘 쓰는 기업은 그러니까 AI를 잘 못 쓰는 기업은 AI를 잘 쓰는 기업에 의해서 대체될 겁니다. 와, 지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로 네. 보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나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그래 아. 의사는 안 없어질 거니까 또 우리 자식 또 의사 보내야지. 아.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일자리들은 물론 부분적인 일자리들의 조정은 있을 거예요.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콘텐츠 생산이겠죠. 콘텐츠 생산의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프리랜서들의 단가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 콘텐츠 산업 왜냐하면 예. 우리가 GPT 할 때 G, 제너러티브 또는 네. 생성 AI 할 때 제너러티브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거거든요. 아, 제너러티브가 크리에이티브예요.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제너레이션.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다는 거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될 거지만 네. 거꾸로는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이쪽 산업에서 우뚝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회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를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것. 기사를 갖다가 윤문하는 것, 보도자료를 누구보다도 빨리 내는 것, 외신을 빨리 정리해서 기사화하는 것, 그리고 이걸 20대를 위해서는 타겟팅해서 만드는 것이 된다면 훨씬 더 기사 만드는데 하루 걸렸다라면 이제는 그냥 10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시간을 노는 게 아니죠. 아. 낮술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안에 더 많은 기사를 만든다든지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갖다 내가 고민한다든지 그 이렇게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한달지. 네네 분석적인 어떤 오피니언 글을 쓴다든지 네. 좀 그러면서 더 다각적으로 이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 지금 전달되는 것, 즉 흔히 말하는 팩트라든지 스트레이트는 인공지능이 하게 해주고 나머지를 기자들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분화되는 그러네요.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또 독자들이 몰릴 거고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일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예. 결코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것, 그냥 터미네이터가 온다, 스카이넷이 온다, 예. 이건 저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런 예.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제프리 힌턴이 인간을 지배할 거다. 자,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가 여러분 오픈 AI에 있는 슈츠케버라는 사람이에요. 예. 슈츠케버가 이번에 샘 알트만의 쿠데타를 주도했던 사람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슈츠케버가 근데 대단히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인류를 망칠 거라고. 근데 아. 슈츠케버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천천히만 좀 가면 천천히만 가면 왜냐하면은 이 얼라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정이라고 하는데 예. 오류를 고치는 것, AI의 오류를 고치는 것을 얼라인먼트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오픈 AI에는 슈퍼 얼라인먼트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의 규모가 뭐냐면 직원의 20%예요. 직원의 20%?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슈츠케버가 따낸 거죠. 어.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만 가면은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만 가면 되는데 샘 알트만 너무 서두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니 예. 천천히 가면서 이것들의 에러들을 고치고 수정하면은 슈츠케버는 스승하고 입장이 달라요. 제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인공지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딥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알파고를 만들었던 예. 여기서 최근에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100명의 연구자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일반 인공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00개의 다른 대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죠. 것에 대한 막연한 정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데피니션 정의한다라는 네. 것은 경험해 본 것, 실험해 본 실험의 결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이 과연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뒤에 세상은 끝나는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아무것도 그렇다고 해서 AI를 사용 안 하셔가지고 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 유료 AI 쓰시면서 AI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리터러시. 그렇죠. 예. AI에 대한 문해력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됩니다.